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역설적 의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말한 개념인데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그 생각만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직도 흰곰이나 코끼리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런 강박이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사실 이 말은 결핍의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핍의식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서 공포 반응을 유발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절실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실수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죠. 절실함이 강할수록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창의적 사고가 제한됩니다.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초조함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극단적인 금식과 명상을 하며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6년의 고행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죠. 극한의 수행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절실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금식 고행을 멈추고 수자타라고 하는 한 마을 소녀가 건넨 우유죽을 받아 먹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강가에서 거문고를 조율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지나친 고행이나 지나친 쾌락, 이 양극단을 떠나야 한다. 즉, 너무 절실하면 망하고 너무 나태하면 성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무상과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역시 강한 간절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일체의 계고,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원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붙잡을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이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놓아주어라. 다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흐른다. 이런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도 너무 걱정하고 매달리면 오히려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으니 그 흐름을 믿고 따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간절함이나 절실함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쩌면 내 뜻대로 하겠다는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억지로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물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바람도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힘을 빼야만 온전히 흐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을 가지려 애쓸수록 더 연약해진다. 명성 지도자로 유명한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강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역의 이 괴는 불의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강한 열망이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릴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너무 강한 집착은 마치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곤괴는 땅의 속성을 의미하며 소용성과 포용을 강조하는 괴입니다.
강하게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무너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합니다. 짧게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집착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 흐름에 맡겨두라. 축구 선수들이 승부차기 할 때 굉장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보다는 반드시 넣어야 해.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서 실수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한테 너무 매달리고 막 맨날 선물 갖다 바치고 그러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서 점점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상대에겐 아무런 매력도 어필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서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오는 사람보다는 내가 옆구리 콕콕 찔러도 시큰둥했던 사람한테,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사람한테 더 끌리기 마련이니까요. 절실한 사업가는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무리한 계약을 맺거나 손해를 보면서도 급하게 투자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절실한 마음은 때때로 냉정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투자로 1년 안에 10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면 2달 만에 1000만 원 법니다. 돈이 절실한 사람들은 이러한 제안을 듣고 냉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이 방법이 정말이면 어쩌지?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조급함을 조장해서 속이려고 들죠. 실제로 로또 사기, 다단계, 코인 주식 사기, 이런 금융 사기는 경제적으로 절실한 사람을 타겟으로 합니다. 외로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달콤한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나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 이런 절실함 때문에 상대방이 했던 이상한 행동도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SNS 로맨스 스캠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무늬만 부자가 접근해서 사랑을 속삭이고 결국 돈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당장 가려고 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로운 중년들을 많이 겨냥한다고 합니다. 이 약만 먹으면 암이 치료됩니다. 치료가 절실한 사람들은 냉정한 판단보다는 기적을 믿고 싶어지게 됩니다. 병이 있거나 건강이 절실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시도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건강식품, 미등록 치료제 같은 걸 파는 사기꾼들이 많이 달라붙죠. 이 강의만 들으면 1년 안에 누구나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성공을 너무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특히 SNS, 유튜브에서 초단기 부자 되는 법, 비밀의 성공 공식, 이런 광고를 하면서 비싼 강의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가 된다. 이런 확언을 비싼 돈을 주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절실한 사람일수록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쉽게 돈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간다는 그런 대학을 나왔는데도 돈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이 시키는 대로 집에 있는 냉장고에 1000만 원을 넣어두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서 그대로 빼앗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절실함이 강할수록 상대를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사기를 당하기 쉬워집니다. 절실한 사람은 논리적 사고보다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도 진짜면 어쩌지? 이런 희망을 품기 때문에 속게 되는 거죠. 사기꾼들은 항상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죠. 기한이 촉박할수록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행동력과 판단력이 엄청나게 빠르죠. 절실한 사람일수록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걸 놓치면 다시는 나한테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무리한 선택을 빠르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결핍 마인드셋입니다. 간절함이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제안은
의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배움 없이 돈 버는 법도 없고 완벽한 연애도 만병통치약도 없습니다. 100% 확실한 기회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완벽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당할 때는 대부분 감정이 앞설 때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절실한 감정을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연구에 따르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한 방만 노리게 되고 가진 돈마저 잃게 되거나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괜히 비난하는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삶에서 어떤 것을 너무 원할 때 오히려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 절실할 때 오히려 긴장과 불안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적절한 긴장감은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과도한 긴장은 성과를 망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야 할 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무언가를 너무 절실히 원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최고의 성과는 긴장 없이 몰입할 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는 강박보다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 두기를 실행합니다.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 마치 아주 친한 친구한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친구에게 조언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감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목표를 향해 달리기보다는 흐름을 신뢰하고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급하게 마시는 물에 체하는 법이니까요. 강하게 움켜잡으려 할수록 계속 놓치게 되지만 몸에 힘을 쫙 빼고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공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